세상에는 위인과 그 위인을 키운 모교에 대한 일화들이 수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수령님처럼 그 누구보다도 모교를 사랑하시고 그 모교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한 생의 스승이 되어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서 깊은 칠골에 배움의 글소리 낭낭이 울려 퍼지는 창덕학교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덕행을 빛내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도 창덕학교. 바로 여기가 세계가 위인으로 칭송하는 우리 수령님의 모교, 수령님의 창덕학교입니다. 림강소학교에서 팔도구 소학교로, 그 다음은 무성 제1소학교, 창덕학교에서 화성의숙으로, 길림육문중학교 중퇴.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학력입니다. 흔히 모교라고 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나온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입학하여 과정안을 다 마치고 졸업한 학교를 두고 자기의 모교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 창덕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국에서 다니신 처음이자 마지막인 배움의 교정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창덕학교에 대해서 회고하시면서 창덕학교는 자신께서 우리나라 교육을 처음으로 받으신 인상 깊은 학교였다고, 항일무장투쟁 시기에도 칠골과 창덕학교 시절의 추억은 자신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고 교시하시곤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신 기간은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이 한 생에서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과도 같은 창덕학교 시절이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는 저국에서 보내신 더없이 소중한 배움의 시절이었고, 나라 찾을 우지를 키우신 잊지 못할 시절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신 뜻깊은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의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영직 선생님의 뜻을 받들고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그때는 12살. 혈혈단신으로 두 나라 지경을 넘어 천리길을 걸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빼앗긴 조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보셨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 애국자가 될 굳은 맹세를 간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만경대에 도착하신 곳은 1923년 3월 29일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만경대에서 며칠간 머무르시다가 여기 칠골배가에 오시어 외할아버님이신 강도록 선생님께서 교감으로 사업하시는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학교 입학하시던 그날 강도록 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창덕학교에서도 안중근과 같은 유명한 인물이 한 명만 나와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애국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중근과 같은 유명한 애국열사는 되지 못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애국자가 되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애국자가 되리라.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큰 뜻을 품으시고 학습을 시작하신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탐구의 하루하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에 다니시던 시기 여기 칠골에는 50여나 되는 농가가 있었는데, 그때 마을에서는 칠골 외가를 가리켜서 덩편 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외할아버님이신 강도록 선생님께서 고결한 인품과 뛰어난 식견, 높은 동망과 인품을 지니고 계신 것으로 해서 칠골 일대의 인민들 속에서 존경을 받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록 선생님께서 이 창덕학교 건설을 발기하신 것이 1907년 초범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변 유지들과 칠골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 속에 당시 자그마한 소당을 개편해서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후원자들 속에는 우리 인민들 속에 백갑으로 널리 알려진 백손행도 있었습니다. 백손행은 그때 여기 칠골 일대에 좁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예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해고록에서 백손행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가 창덕학교 건설에 적지 않은 자금을 희사한 데 대해서 해고하셨습니다. 학교 교감을 하던 강돈욱 선생님께서는 학교 이름을 독을 빛내인다는 뜻에서 빛날 창자와 독독자를 써서 창덕학교로 명명했습니다. 이 기적비가 바로 후대교육 사업에 바친 강돈욱 선생님의 공적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칠골 인민들이 세운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묵계선생 강공돈욱 기적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덕학교에서는 우리말 가글, 역사, 지리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애국지 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모를 바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설립 당시 교사는 처가 3간에 8명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8명으로 학교 문을 연 창덕학교는 1918년에는 학생 수가 180명으로 늘어나 1919년부터 학교를 크게 짓기 시작하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곳은 3.1운동에 겨운 학생들 모두가 참가한 것으로 해서 1919년에 강제 폐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덕학교는 애국지 경향이 좋은 학교였고 서선지방의 사립학교를 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창덕학교는 1922년이야 다시 학교를 개축했는데 그곳이 오늘까지 보존되는 창덕학교의 옛 교사, 우리 수료님께서 공부하신 교사 그대로입니다.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책상과 걸상. 20세기의 대성인으로 칭송받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수수한 책상을 마주하시고 조선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밤깊도록 학습하시던 그날의 재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만 같은 자그마한 교실. 바라보느라면 어려웁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를 찾자. 금수강산 삼천리가 만방의 빛을 뿌릴 그날의 광명을 안아오자. 그날은 반드시 오리니 학도들이여 소년 남아여 분발하자.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그네들의 의무일진데 조국을 알자, 조국을 사랑하자. 우리 수령님 한자 한자 써나가시던 장문 금수강산의 글줄이 10대에 벌써 개벽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 잡지들을 탐독하시며 정치 정세를 정확히 분석 판단하시어 마을 노인들을 놀라게 하신 이야기, 조국을 잘 알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며 13집 공연도 조직 지도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모습도 어제런 듯 되새겨집니다. 정녕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는 창덕학교는 하늘이 낸 천재 정치 박사, 조선을 이끄실 위인으로 칭송을 받으신 우리 수령님의 창덕학교 시절을 뜨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학년 7반 교실입니다. 지금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급 학생들 모두가 하나같이 수재로 선발돼서 창덕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나이는 14살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덕학교는 수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전국의 앞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제복이가 창덕학교 입학했을 땐 정말 궁지스러웠습니다. 수령님의 모교에서 이 영광의 교정에서 내 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제복이는 현재 14살인데 공부밖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이 14살 나이에 저 강목에 큰 뜻을 품으시고 강목에 천리길을 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14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신 우리 수령님께서 정다운 모교를 다시 찾으신 것은 그때로부터 꼭 20년 후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으신 그 해였습니다.
온 나라가 해방의 환희로 들끓고 있던 1945년 10월 28일 추억 깊은 모교를 찾으신 수령님의 감회는 유다르셨습니다.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던 간고한 항일전의 그 나날 어느 한시도 잊으신 적 없는 정다운 모교 찬덕학교. 그날 수령님께서는 학창시절의 자취가 역력한 교실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동창들과 담화를 하시면서 창덕학교 시절은 나의 일생에서 의의 깊은 시기였다고, 창덕학교 시절에 키운 애국의 넋은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크나큰 신심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줬다고 추억 깊이 교시하셨습니다. 항일의 20성상 어느 한시도 잊으신 적 없는 정다운 모교.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창덕학교는 단순한 배움터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인민에게 기어이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고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일떠 세워주시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워준 잊지 못할 교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모교인 우리 창덕학교에는 수령님께서 남기신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창덕학교를 두 번째로 찾아오셨던 1946년 8월 18일 군활에 찍으신 기념사진입니다. 당시는 일요일이었는데 수령님을 동행한 일꾼들 가운데는 기자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창덕학교가 바라보이자 수령님께서는 손을 들어 가리키시면서 저기 저 학교에서 자신께서 공부하셨다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학교라고 두껍게 교시하셨습니다. 수령님이 교시를 받아하는 구 기자는 수령님께서 다니신 학교를 잘 사진 찍어서 온 세상에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창덕학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것을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공부하던 학교를 찍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애국의 요리를 안고 열심히 가꾼 논판을 찍으라고 하시면서 만류하셨습니다. 일요일이다라니 학교에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장 선생님도 교원들도 없었고 직일교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직일교원과 함께 학교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어버이 수령님께 구 기자는 또다시 독사진을 찍을 것을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동무의 소원이 정 그러하다면 사진을 찍자고, 그런데 독사진은 찍지 말고 내가 공부하던 학교에 온 기념으로 우리 함께 저 책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직일교원과 동행할 일꾼을 자신의 곁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학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찍으신 기념사진이 멋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수령을 받들어 올린 정다운 모교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전사들의 마음보다 먼저 창덕학교가 명실공히 인민의 사랑을 받는 배움터 새조선의 기둥감들을 키워내는 교정이 되길 바라시어 우리 수령님 그날에 남기신 사랑의 기념사진. 창덕학교 시절의 추억 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강량욱 선생의 창가 수업이다. 창가 시간은 우리가 제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기 시간의 하나였다. 선생이 전진가나 소년애국가와 같은 노래를 부를 때면 온 교실이 숨을 죽이고 그 노래를 감상하곤 하였다. 돌이켜보면 선생이 배워준 창가의 선율들이 우리의 가슴에 애국적인 정서를 많이 부어주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그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창덕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를 종종 부르곤 하였다. 이로인은 한때 국가부주석을 한 강량욱 동지의 아들 강영승 동지입니다. 강량욱 동지는 우리 인민들의 기억 속에 국가일꾼으로보다는 창덕학교 시절 우리 수령님의 담임 선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아버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며 존경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버지가 수령님께 이제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아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누구나 다 자기를 배워준 선생이 있는 법인데 나라고 왜 없겠는가. 바로 선생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해방 직후 1945년
12월 7일 저희 아버지 생일날에 오셨던 스님께서 그 이후 근 30년간 해마다 우리 집에 찾아오시어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보셔야 할 그리도 바쁘신 우리 수령님. 일요일은 물론 탄생일마저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시었건만 옛 스승의 생일날만은 만사를 불구하고 찾아주시던 그날의 이야기는 정녕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고 세계의 그 어느 문필가도 그려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노래, 스승 존경의 뜨거운 화폭이었습니다. 하리의 강양옥 선생은 수령님을 우러러 수령님께서는 저를 선생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스승,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십니다. 이렇게 심장의 고백을 터쳤습니다. 근 반세기 전에 헤어진 하구를 첫 동지로 불러주시며 한 생을 두고 잊지 못하신 우리 수령님의 동지애를 창덕학교는 오늘도 뜨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강윤범에 대해서 해고하실 때마다 그는 나를 광복의 길로 전승해준 잊지 못할 첫 동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저희 아버지가 광복의 길에 오르시는 수령님께 해드린 것이 있다면 돈 3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돈 3원은 부자들이 백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돈이었다고, 그 돈 3원에 실려있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무게를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고 늘 교시하시곤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 시절에 맺으신 아버지와의 그 인연을 한생 잊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영원한 첫 동지로 감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1990년 4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꼭 35해 만에 모교인 우리 창덕학교를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학교에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세로 1도선 강복고리에 올리게 본뚜닥의 1도선 새 교사들을 바라보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는 나의 모교입니다 라고 흥분된 어조로 교시하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신 채 학교 구내를 한 바퀴 빙 돌려 하시었습니다. 70고령에 찾으신 그 걸음이 모교와 잇따온 마지막 걸음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그래서 더욱더 사무치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수령님 당부는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창덕학교에서는 교수 교양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전국의 본보기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지켜 많은 제사들을 키워냈습니다. 지난 시기 창덕학교의 일꾼들과 교원들은 오보이 수령님의 강력한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독체를 겸비한 훌륭한 과학기술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해서 우리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떨친 우수한 학생도 배출되었고 새세기 요구에 맞는 현대 교육과학과 교육기술에 기초한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최대로 높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에서도 창덕학교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날의 날마다 창조해서 우리 교육 일꾼들과 교원들을 더욱 분발시켜주고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창덕학교 졸업한 지도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군사복무할 때도 창덕학교를 졸업했다면 누구나 다 부러워했습니다. 이제는 한계 단위의 책임이구로 성장하였지만 수령님이 목에서 공부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국제수학올림픽 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은 저에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하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당당히 나는 우리 수령님의 모교인 창덕학교 졸업생이라고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조국을 빛내고 세계를 앞서 나가는 당당한 일본수가 바로 우리 창덕학교 졸업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배웠습니다. 제 가슴에 빛나는 이 김정일 청년 영예상에도 학창시절 어린 가슴 속에 적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나라의 인재가 되라고 이끌어주시던 선생님들의 노력과 창덕학교 시절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창덕학교 교육자들이 가슴마다에는 창덕학교는 언제나 전국이 본보기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오보이 수령님이 그날의 그 당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리한 원수님이 높은 뜻을 받들어 나가는 데서 위대한 수령님이 모교답게 언제나 전국이 앞장에서 나가겠습니다. 그지없이 수수하고 소박하건만 하늘의 태양을 받들어 올려 눈부신 교정으로 가장 성스러운 배움터로 명성 높은 창덕학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창덕학교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수령님의 모교, 수령님의 창덕학교로 높이 솟아 빛날 것입니다.